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102회 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축구 토토 승무패 60회차에서는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금액이 2월이 됐습니다. 승무패 61회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는 없고 1월 첫째 주 정도는 되어야 승무패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무패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을 위해서 현미경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한 분들, 사랑하는 분들과 귀중하고 재미있는 뜻깊은 크리스마스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번 현미경 분석이 작게나마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최근 한 달간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프로토 구매 적중 내역들입니다. 이렇게 11.9배, 3.7배, 4.2배 같은 정배 주력 조합을 따로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28.3배, 70.7배 같은 고배당 다폴더 로또픽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공유픽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신 다음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간단하게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현재 노블레스와 로열 등급 두 등급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노블레스 등급은 현재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4,990원짜리 로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승무패와 프로토에서 다양한 혜택을 오롯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66원, 2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구 프로토 102회차 프리미어리그 현미경 분석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74번부터 77번까지 들어온 맨시티와 레스터시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맨시티의 -1 핸디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해당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4대0 완승을 거뒀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18경기에서 실점이 9골밖에 없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공격력 역시 준수하게 이번 시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안정감이 있는 것이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바르셀로나 이적이 확정된 페란 토레스라는 공격수 외에는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맨시티가 코로나19나 부상으로 빠지는 전력이 없어서 전력 누수 면에서도 레스터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털링, 데브라이너, 마레즈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 시즌 수비가 불안한 레스터를 상대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주중에 리그컵을 치른 레스터시티보다도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7골이나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무엇보다 세트피스 수비가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도 공수에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와 레스터의 언더오버 기준은 3.5가 기준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언더오버 접근은 비추천을 드리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맨시티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3.5 오버 경기를 한 비율이 33%, 맞대결 레스터시티와의 맞대결에서 3.5 오버가 나온 케이스는 38% 정도였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2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가뜩이나 수비가 흔들리는데 수비수 에반스와 쇠윤지, 페레이라 같은 핵심 수비 자원들이 모두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제이미 바디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하비 반스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레스터가 자랑하는 역습 한 방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3.5 오버 경기 비율이 원정에서 38%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3.5 언더 오버 접근은 비추천을 드리지만 언더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은 6골로 준수한 편인데 세트피스 실점 같은 경우가 9골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 맨시티를 상대로 세트피스에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레스터의 전력 누수가 심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8골이나 넣었던 킬러 제이미 바디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이번 맨시티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디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레스터가 맨시티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 레스터인데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레스터시티가 치명적인 약점이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다는 점인데, 맨시티가 올 시즌 세트피스 공격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도 맨시티가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고,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맨시티가 레스터를 압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맨시티가 일주일간 휴식을 취했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과 승부차기까지 가든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맨시티가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레스터시티의 미드필더 메디슨 선수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미드필더 쪽에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기에는 최전방과 최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가 올 시즌 공격력은 여전히 뛰어난 모습이 있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의외로 무득점 경기를 한두 차례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핸디승은 비추천을 드리고, 맨시티의 일반승은 배당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맨시티의 승리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 핸디승까지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78번부터 80번까지 들어온 노리치 시티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저는 노리치의 일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가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2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한 노리치인데, 최근에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헨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오모바미델리라는 젊은 수비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중앙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자원인 라시차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중앙 미드필더인 리스 멜로와 노르만 선수가 부상 중에 있습니다. 이 노르만 선수가 노리치 공격 시발점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노르만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유기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아스날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무 4패 열세에 있고 지난 9월 달에는 아스날 원정에서 한 골차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푸키 선수가 리그에서 5골이나 넣어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3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푸키 선수 외에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는 노리치가 최근 경기력이 살아난 아스날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8경기에서 8골밖에 넣지 못해서 최소 득점 1위 빈공을 달리고 있는 노리치이고 이 8골 중에서 5골을 푸키 선수 혼자 넣었기 때문에 푸키 선수가 침묵을 하면은 노리치가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웨스트햄전이 연기가 됐었기 때문에 12일 만에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체력적으로는 아스날보다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득점력이 빈곤한 상황 속에서 세트피스 득점 역시 2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세트피스 득점이 부실한 상황 속에서 헨리 선수까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세트피스로 아스날을 상대로 득점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2.5 오버 경기 비율이 홈에서는 56%가 있었고 아스날과의 맞대결에서는 58%의 2.5 오버 경기가 나왔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직전 썬덜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컵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확실히 성적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마르티넬리, 스미스로우, 사카, 라카제트 같은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직전 썬덜랜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는 백업 공격 자원들도 골고루 골맛을 보면서 전체적인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측면 수비 자원인 토미야스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토미야스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아스날이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모든 대회 통틀어서 최다 연승이 4연승이었는데 현재 4연승이라는 점에서 아스날이 5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패턴적인 불안감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아스날이 세트피스 코치를 새롭게 영입을 하면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세트피스 득점이 8골이나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2.5 오버 경기 비율을 살펴봤을 때는 홈에서 44%, 원정에서 56%의 2.5 오버 경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노리치의 부상 및 코로나19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리치의 딘 스미스 감독이 앞으로 양성 반응을 보일 선수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미드필더 노르만 선수가 빠지는 것이 중원에서의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수비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헨리 선수까지 빠지는 노리치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골고루 좋은 상황이고 노리치의 주포 공격수 푸키 선수는 최근에 무득점 침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득점을 푸키 선수 혼자 담당하는 노리치가 푸키 선수가 또다시 침묵을 한다면 아스날을 상대로 득점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날이 올 시즌 최다 연승이 패턴적으로 4연승이라는 점과 원정 성적이 홈 성적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노리치의 전력 누수를 감안을 한다면 아스날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연승까지 달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노리치와 아스날의 경기는 노리치의 일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 번호 81번부터 83번까지 들어온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주력 픽으로 토트넘의 일반 승리를 추천드리면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웨스트햄과의 리그컵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6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2승 1무 3패보다 훨씬 더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토트넘이고 지난 9월 크리스탈 원정에서는 0대0 상황에서 탕강가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내리 3골을 내주고 완패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서력을 다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콘테 감독 체제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경기력까지 상승이 되고 있는 토트넘 선수단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점이 있고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5연승을 달리면서 4경기에서 무실점을 달릴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 면에서는 실점이 3골밖에 없으면서 수비력은 좋은데 세트피스 득점이 3골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수비수인 로메로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고 윙백 세세뇽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누수가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가 박싱데이 기간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박싱데이 기간에 무려 17골이나 넣어주면서 로비 파울러라는 과거의 레전드 공격수의 기록에 한 골밖에 뒤져있지 않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박싱데이 기간에 강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리버풀전에서 골 감각을 살린 해리 케인 선수가 박싱데이 특유의 몰아치기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최근에 4경기에서 4골을 넣어줬던 케인이기 때문에 천정 면모까지 발휘가 된다면 해리 케인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2.5 오버 경기 비율을 보시면 홈에서는 67%의 2.5 오버 경기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맞대결을 보시면 26%밖에 오버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더 오버는 확실하게 가늠을 하기에는 힘든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과의 홈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쳤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8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3승 5무 1패로 패배가 1패밖에 없었는데 원정만 가면은 1승 3무 4패로 패배와 무승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부진했던 공격수 아예우 선수나 윌프리드 자아 같은 선수들이 오랜만에 골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상 중이었던 중앙 수비수 안데르센 선수가 복귀가 됐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빌드업까지 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대 약점은 세트피스 실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세트피스로 내준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토트넘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은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2.5 오버 경기 비율이 크리스탈 팰리스는 63% 정도를 보였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통계나 기록적으로 따져본다면 토트넘의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입니다. 먼저 홈에서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토트넘이 5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그중 4차례는 무실점 경기를 했을 정도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홈에서 만나면 천정 면모를 보인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해리 케인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 천정 면모가 있고 박싱데이 기간에 골을 몰아넣는 습성이 있는 해리 케인 선수이기 때문에 리버풀전에서 골 감각을 살린 해리 케인 선수가 박싱데이 특유의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트넘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리그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최대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토트넘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3백 수비를 쓰는데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가 3백 수비를 쓰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크리스탈 팰리스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무게중심이 높은 팀이 아닌데 순간적인 전방 압박이 상당히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전방 압박을 해서 상대팀의 공을 탈취를 해서 득점까지 연결하는 능력이 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기 때문에 이 압박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박을 한다고 해서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 실점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강점인 손흥민, 모우라를 활용한 역습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통계적인 면에서는 토트넘과 해리 케인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천적이라는 점과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점대 정배당을 받고 토트넘이 패한 경기가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주력 픽으로는 토트넘의 승리를 가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보험 픽이나 고배당 픽에서는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다 무자비 면모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 부분에서 토트넘이 공격력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 등을 고려를 해본다면 팰리스가 특유의 무자비까지 보여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는 주력 픽으로 토트넘의 일반 승리, 고배당 로또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번호 84번부터 86번까지 들어온 웨스트햄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주력 픽으로는 웨스트햄의 일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 언더 오버 접근으로는 2.5 오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가 최근에 1승 1무 3패로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컵에서도 탈락을 한 웨스트햄인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올 시즌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과의 상대 전적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9월 달에는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주전급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스햄튼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이 최근에 고전을 하는 것이 중앙 수비수 라인이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주마 선수와 오그본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수비뿐만 아니라 특유의 세트피스 공격력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풀백인 크레스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결장이 잦았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 가능성이 반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핵심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안토니오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우스햄튼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2.5 오버 경기 비율을 보시면 홈에서 무려 75%의 2.5 오버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44%보다 훨씬 더 많은 2.5 오버 경기를 홈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3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가 많은 것이 사우스햄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그 원정 경기에서 1승 3무 5패로 홈에서의 2승 5무 1패보다 확실히 원정고자 느낌이 큰 소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브렌트포드전 연기로 웨스트햄보다 체력적인 우위는 있지만 사우스햄튼 역시 전력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메카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공격수 암스트롱 선수와 채 아담스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장신 공격수인 브로자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브로자 선수가 첼시 유스 출신인데 올 시즌 사우스햄튼으로 오면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골태를 강타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는 브로자 선수의 이 머리와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우스햄튼은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기회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웨스트햄의 중앙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강점인 세트피스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2.5 오버 경기 비율이 홈에서는 25%밖에 되지 않는데 원정에서는 사우스햄튼이 실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2.5 오버 경기 비율이 78%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홈에서 75%, 사우스햄튼은 원정에서 78%의 2.5 오버 경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더 오버 접근은 의외로 2.5 오버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 상성상으로는 웨스트햄이 유리할 수 있는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우스햄튼은 하센 휘틀이라는 감독 체제에서 이 빡빡한 전방 압박을 수행하는 팀인데 실제 사우스햄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에 의한 공 탈취 횟수가 리버풀, 맨시티 같은 상위권 팀 다음으로 많은데 문제는 압박이 성공한 이후에 그것이 슈팅이나 득점으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그래도 수비 라인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 실점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보다는 빠른 역습을 강점으로 삼는 팀인데 사우스햄튼이 의외로 역습 실점이 없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자랑하는 역습 공격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은 대표적인 원정 고자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성적과 실점이 너무 좋지 못해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골키퍼 메카시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정에서 수비가 흔들리는 사우스햄튼이 웨스트햄의 맹공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우스햄튼도 할만하다고 보는 것이 먼저 지난 9월 1차전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팽팽한 승부 끝에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것이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사우스햄튼의 주장인 워드 프라우스라는 선수가 첫 프리킥 골을 넣었는데 이 워드 프라우스라는 선수가 원래 오른발 프리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드디어 첫 번째 시즌 프리킥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워드 프라우스 선수 특유의 오른발 프리킥 감각이 살아난다면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좋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스트햄은 반면에 최근 핵심 수비진들의 이탈로 수비뿐만 아니라 강점인 세트피스 위력이 반감이 되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미드필더인 소우책 선수와 라이스 선수의 체력적인 혹사는 웨스트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웨스트햄이 홈 경기에서 2점대 정배당이 아니라 이번 경기처럼 1점대 정배당을 받은 경기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수비진의 전력 누수에 따른 경기력 저하와 사우스햄튼의 무자비 면모까지 종합을 한다면 이 경기 역시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언더오버 접근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웨스트햄이 홈에서 2.5 오버 경기가 무려 75%, 사우스햄튼 역시 실점이 늘어나면서 원정 경기에서 무려 78%의 2.5 오버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과 사우스햄튼의 경기는 주력 픽으로 웨스트햄의 일반 승리,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 2.5 오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브너 87번부터 89번까지 들어온 아스톤 빌라와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저는 아스톤 빌라의 일반패를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는 이 경기 역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5경기에서 3승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리치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4승 1무 3패로 원정에서의 3승 6패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감독인 제라드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있는 아스톤 빌라인데 특히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6경기 3골 1도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좋아진 것이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7골인데 반대로 세트피스 실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7골로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미드필더 나캄파 선수가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중용을 받았는데 최근에 부상 여파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이선 공격 자원인 트라오레 선수와 베일리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에 있습니다. 첼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4패로 열세이고, 지난 9월 첼시 원정에서는 0대3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경기는 리그 경기였고, 그 이후에 리그컵 경기에서는 1대1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2승 3무 경기력이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직전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컵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미드필더 캉테 선수와 코바치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핵심 공격수인 루카쿠 선수 역시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이 돌아오는 첼시가 모처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핵심 윙백인 칠렐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공격수 베르너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드필더 자원인 로프터스 치쿠 선수와 공격 자원인 지에으 선수마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력 누수가 심한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8경기에서 3승 4무 1패로 무승부가 많으면서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도 세트피스 실점과 득점 면에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 팀의 2.5 오버 경기 비율을 보시면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63%, 첼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56%의 오버 경기를 하고 있고, 맞대결에서는 70% 가까운 경기가 2.5 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2승 3무 경기력이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직전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컵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미드필더 캉테 선수와 코바치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핵심 공격수인 루카쿠 선수 역시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이 돌아오는 첼시가 모처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핵심 윙백인 칠렐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공격수 베르너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드필더 자원인 로프터스 치쿠 선수와 공격 자원인 지에으 선수마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력 누수가 심한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8경기에서 3승 4무 1패로 무승부가 많으면서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도 세트피스 실점과 득점 면에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 팀의 2.5 오버 경기 비율을 보시면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63%, 첼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56%의 오버 경기를 하고 있고 맞대결에서는 70% 가까운 경기가 2.5 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양 팀의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2.5 오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빌라의 큰 원동력이 세트피스 공격력이었는데 첼시가 세트피스 수비가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첼시의 핵심 미드필더들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첼시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아스톤 빌라는 세트피스 공격력에는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첼시는 세트피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까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첼시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빌라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패배를 당한 경기가 모두 리버풀, 맨시티 같은 강팀들과의 경기였고 그 경기에서도 한 골차 석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최근 첼시의 떨어진 경기력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 역시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부상 및 코로나19 여파로 전력 누수가 심했는데 첼시의 자랑이었던 짠물 수비가 최근에 흔들렸습니다. 물론 최근 2경기에서는
다시 무실점 경기를 하긴 했는데 그 전까지 6경기에서 실점이 11골이나 됐을 정도로 첼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수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첼시가 원정 경기에서 1.7에서 1.8의 정배당을 받았던 웨스트햄, 울버햄튼전에서 각각 패배,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아스톤빌라 첼시전도 배당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이변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난 9월 달에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2골을 넣었던 첼시의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첼시의 핵심 미드필더인 캉테와 코바치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첼시가 모처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의 근소한 승리가 그려지지만 최근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의 상승된 빌라의 경기력과 특유의 홈빨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고배당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9월달 리그컵 경기에서는 무승부 이후에 승부차기까지 갔던 두 팀의 끈끈한 매치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빌라의 일반패를 주력으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로토 번호 90번부터 92번까지 들어온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브라이튼의 일반 승리를 주력 픽으로 고배당 픽으로는 2.5 오버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최근에 5경기 3무 2패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 11경기에서 8무 3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승리가 없는 것이 브라이튼인데 브라이튼의 최대 약점은 경기 내용 자체는 좋은데 기대 득점 값에 비해서 실제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그 16경기에서 14골로 최소 득점 3위 빈공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이번 경기에서도 골 결정력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브라이튼이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웰백 선수와 무페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웰백 선수와 무페이 선수가 들어온다면 브라이튼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골 결정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비수마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주전 수비수 덩크 선수와 웹스터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심해 보이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브렌트포드 원정에 가서 극장골로 승리를 거뒀던 브라이튼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자비 면모가 있는 데다가 올 시즌 최다 연무가 3연무 중인데 현재 3연무라는 패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브라이튼이 4연무까지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맨유 원정 경기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브렌트포드보다 우위라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트피스 면에서는 득점과 수비 모두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확실히 패스에 의한 지공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2.5 오버 경기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았고 맞대결 부분에서도 브렌트포드와 33%의 2.5 오버 경기를 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언더가 유력해 보이지만 저는 역배당인 오버를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경기력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왼쪽 측면 자원인 헨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골키퍼 라야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역시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토니 선수가 코로나19 이후에 복귀를 했는데 첼시전에서는 그렇게까지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이반 토니 선수의 컨디션 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기준으로 2연승이 없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과연 브렌트포드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강점이 세트피스 득점인데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많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날카로운 세트피스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동일하게 50% 비율로 2.5 오버 경기를 하고 있는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브랜트포드의 강점이 최근 많이 사라진 것이 라야 골키퍼의 장기 부상으로 인한 롱볼 빌드업과 포스트 플레이가 죽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라야 골키퍼와 주축 수비 자원들의 부상 공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 자원인 토니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컨디션 저하가 있고 브랜트포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장신 중앙 수비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초반보다 위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첼시와의 컵 대회에서 비록 패배를 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브랜트포드이고 브라이튼 역시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지만 주축 공격자들이 대거 부상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골 결정력 면에서 향상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의 핵심 미드필더 비스마와 중앙 수비수인 덩크 선수가 빠지는 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면 이 경기는 의외로 2.5 언더보다는 오버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브랜트포드가 최근에 라야 골키퍼 결장 이후에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과 수비 공백이 크다는 점, 브라이튼 역시 공격수들은 돌아왔는데 수비 쪽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가 헐거워진 가운데 득점이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돼서 의외로 역배인 2.5 오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프로토 경기에서 언더 오버 배당이 1.99, 1.58로 갈렸을 때 6경기 중에서 의외로 역배당이었던 1.99 경기가 들어온 경기가 4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배트맨 사이트에서 캡처를 한 표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1.58, 1.99로 갈린 언더오버 경기에서 두 차례가 1.58 배당인 언더 경기가 나왔고 나머지 경기들은 1.99 역배당이 나왔을 정도로 의외로 역배당인 1.99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2.5 오버를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라이튼의 핵심 공격자원들의 복귀를 고려하면 브라이튼의 근소한 승리가 그려지지만 브라이튼의 무자비 면모와 올 시즌 홈에서 브라이튼이 정배당을 받았을 때 시원하게 승리를 거둔 적보다는 무승부나 패배로 부러진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고배당 픽으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90번부터 92번까지 들어온 브라이튼과 브랜트포드의 경기는 브라이튼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2.5 오버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102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6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승무패 프로토 관련 현미경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